더킬러스 GV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크린이 다 올라갔고요. 저는 오늘 더킬러스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모드레이터 진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더킬러스 첫 번째 작품이었죠. 변신의 김종환 감독과 여루진 배우님의 자리 함께해 주는데요. 두 분 인사 말씀 먼저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되게 연극 무대에 선 배우가 된 기분이네요. 뭔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그 더 킬러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 변신을 연출한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루진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킬러스 김종환 감독님 작품에서 의문의 남자 네, 문철 역할을 한 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일날 늦은 저녁 시간에 두 관 다 내진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을밤에 보기 정말 좋은 작품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즐겁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또 김종환 감독님과 여유진 배우님이 오셨으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인 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도록 할 텐데요. 더킬러스 팀이 각자 쪼개져서 또 많이 관객과에 대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더킬러스가 일주일 만에 1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 관람물과 등급이어서 관람 등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도 많은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겁게 작품 보신 분들은 주변에도 이 작품에 대한 좋은 소문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이번 주에 이 작품을 스크린으로 봤는데 아마 스크린으로 보는 게 훨씬 즐거운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관람하시는 것도 이 작품을 더 깊게 좀 느끼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김종관 감독님과 여루진 배우님은 이번 만남이 또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전작들 통해서도 여러 번 호흡을 맞춰오셨는데 변신 통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새로운 즐거움들을 좀 느끼셨는지 이야기를 먼저 종관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변신이 우리 같이 작업한 세 번째 영화죠. 그리고 뭐 아직 공개하기 그렇지만 최근 남모르게 네 번째 모두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근데 세 번째 작업이 저는 항상 어떤 배우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연속된 작업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같은 걸 하고 싶지 않다라는 또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더 테이블로 만나고 아무도 없는 곳을 할 때는 거기에서 좀 디벨롭해서 뭔가 만든 거긴 하지만 좀 더 다른 내용의 걸 했고 이번 영화는 제목 변신처럼 우리가 서로 변신을 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한 영화라서 또 되게 즐겁게 작업했어요. 작년 아마 9월달에 9월 초중반에 되게 즐겁게 뭐 피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작업을 했던 영화입니다. 네, 여루진 배우님은 김종관 감독님과의 세 번째 만남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감독님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그 텍스트를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감독님이 이제 여러 감독님들과 이러이러한 작업을 한다. 근데 꽤나 좀 흥미롭고 지금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어떤 방식의 작업 스타일이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감독님 글을 읽어보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님의 어떤 그 여백이 있는 항상 그 글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근데 과연 감독님이 이걸 어떤 색깔로 감독님이 이 작품을 하신다고 어떠한 색깔과 어떤 질감으로 표현을 해낼까라는 호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항상 저한테 편하게 와라 그냥 뭐 어떤 저한테 주문과 어떤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고
제가 또 그 작품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좀 바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정말 저한테 부담 없이 그냥 몸 푼다라는 느낌으로 현장에 와라라고 저한테 주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 편안하게 촬영장에 일단 가서 몸 푼다라는 느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감독님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액션이 있어서 몸을 심하게 풀었죠. 사실은 그 김정환 감독님과 여론진 배우님 필모그래피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작품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두 분의 작품들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셨던 관객분들 많으실 텐데 굉장히 낯선 재미를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 감독님과 여론진 배우님이 만났던 그 더 테이블과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너무 자연스러운 무드로 이루어진,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계절에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면 이 작품은 또 너무 새로운 특정한 나를 보고 싶은 그런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종강 감독님 작품 중에서 커피가 한순간도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장면이 실내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작품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서 김정환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했던 관객분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테이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김정환 감독님의 책을 좀 즐겨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약간 그런 뉘앙스들을 감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이 작품 처음 첫 줄 쓰게 되실 때 어떤 생각하면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요 안에 있는 키워드도 제가 이제 관심에 다 있는 어떤 거고, 우리 진명현 모더레이터는 이제 저를 오랫동안 잘 알아서 뭐 거기에 그 야릇한 장면이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여기서 더 안 나가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그랬을 텐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 전에 이제 관객들한테 또 소개된 영화하고는 또 좀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이 작업하면서 이제 재밌었던 거는 많이 다른 면도 있지만 뭐 한정적인 공간을 쓰고 둘 간의 대사로 해서 뭔가를 빌드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거를 또 하는 것도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좀 낯선 상황에 처하는 재미가 저도 그렇고 연우진 배우도 뭔가 있더라고요, 서로가. 예. 그러니까 일단 등에 칼을 꽂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좀 안 해보던 것들을 하는 것들이 또 재미있었고,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장르 영화의 옴니버스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하던 거하고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했고, 그래서 좀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제가 저번 집일 때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영화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지금의 이제 최악의 하루나 아무도 없는 곳 같은 류의 영화를 만들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투더피처 같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런 장르물들을 만들고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영화학교에 들어가서 다양한 영화를 보고 제가 뭔가 제 안에 있는 이야기로 첫 번째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들을 연이어 해나가면서 지금의 결로 뭔가가 이제 진화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가 처음에 되게 하고 싶어했고 좋아했던 영화들을 좀 떠올리면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연우진 배우님께는 그 은철이라는 캐릭터가 김정환 배우님 전작에도 등장했던 이름이기도 하고, 사실은 작품 보면서 많은 단서가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혹시 그 인물의 앞뒤 이야기들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어느 작품과 다르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왔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 좀 전에 했던 얘기와 조금 이렇게 비슷한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냥 사실 좀 부담 없이 갔어요. 그리고 그냥 오히려 뭐랄까, 그냥 어떤 전사를 갖고 연기를 한다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리딩도 안 했어요. 처음으로 전 작품을 하면서 대본 리딩을 안 해본 작품이 또 이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그냥 기존에 어떤 제가 해왔던 계속 어떤 이제 반복된 저도 학습적인 저도 연기적인 노하우가 이런 방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조차도 온전히 깨버린 작업이었어요. 뭔가 굉장히 새로웠고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대로 그냥 하려고 했고,
심은경 배우의 연기를 딱 보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살아 숨쉬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맞춰서 그냥 호흡을 받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대사가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뭐 대사 숙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느끼고 재미있게 논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운철이라는 캐릭터를 조각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굉장히 연기라는 틀도 마찬가지고 영화에 항상 임한다라는 자세 자체는 되게 긴장되고 뭔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진짜 현장에서 그냥 그 모든 동시에 사람들이 그냥 붓으로 물감을 칠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현장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식조차도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고 항상 이제 김종관 감독이랑 제가 뭐 여기서 GV 많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작업 형식을 하면서 방식에 있어서 항상 뭔가 저를 좀 깨부수는 뭔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번 작품 역시도 되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조금은 정체돼 있던 저에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를 좀 깨부수는 그런 작업이었고 그런 또 방법과 도전이었고 그리고 제가 요즘 막 정신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이 지금 우리 더 킬러스 홍보 관련해서 제가 아무 활동도 못해서 아직 저는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를 극장에서 꼭 봐야 되는데 극장에서 못 봤고 이제 좀 전에 오면서 이제 그 파일로 받아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감독님들 작품까지도 이렇게 다 보면서 이렇게 현장에 왔는데 보면서도 느꼈어요. 와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존경하는 감독님들이고 이렇게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이런 도전을 해오셨구나라는 것에 또 감명을 받으면서 이 작품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기쁜 소식인 게 10,000명을 돌파했는데 연호진 배우님 10,000명에 1명을 더 추가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젠가 연호진 배우님이 극장에서 보시면 같이 또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분한테도 이 작품 변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네 번째 작품도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 힌트를 살짝 오늘 오신 관객분들에게만 좀 흘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은 내가 재밌는 작업을 했다. 또 다른 또 그 전에 세 개하고는 또 좀 다른 형식의 어떤 다른 면을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하게. 색다른 것은 기대도 좋다. 네네. 또 다른 변신을 해봤다. 이렇게만. 알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작업이 흥미로운 여정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박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우진 배우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다채로운 색감이라는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작품이 더 킬러스인 것 같아요. 김정구 감독님의 변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후반부 클라이맥스 장면으로 가면은 약간 무용극이나 현대미술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워낙 전작들에서도 색감이나 아니면은 촬영이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이번 작업은 특별하게 비비드한 부분들이 많아서 또 특수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좀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좀 이렇게 스타일적으로 좀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이제 그게 또 제가 이제 보는 취향이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영화 많이 해볼 수 있는 거, 지금 그런 제가 생각하던 장르 영화의 쾌감이나 저는 좀 그러면서 좀 위트가 있는 영화들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번 영화에서는 뭔가 코미디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그런 위트가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약간 B급 코미디에 그런 감성이 있는 또 스타일이 있는 그런 영화를 원했고 이게 이 전체 프로젝트가 처음에 이제 이명세 감독님이 총괄을 해가지고 진행했던 총괄 크리에이터를 진행했던 프로젝트고 제가 처음에 시작에 그런 이명세 감독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또 감독님 영화를 제가 보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을 꿈꿨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과의 영화 작업이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어떤 스타일리시함을 같이 가지고 가고 싶다. 근데 그거는 아마 같이 참여한 다른 감독들도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이 내용에 대한 접근이 좀 이루어졌고 그런 면도 또 제가 정전에 하지 않았던 다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시도들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찍다가 그런 거니까 약간 컬러적인 전략 같은 거나 좀 컬러가 있으면서 좀 빈티지하고 그런 좀 재미가 있는 그런 제가 볼 때 가장 즐거워하는 그런 장르 영화를 제가 만드는 거 꿈꾸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명세 감독님이 4편을 전체 총괄하는 기획자이자 또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 또 변신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거든요. 이명세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명세 감독님 팀의 무성영화 팀도 관객과의 대화를 또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가서 또 무성영화의 뒷이야기들 또 재미있는 대화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우준 배우님 작품들 아마 여기 오신 관객분들 열심히 따라서 보고 계실 것 같고 저도 연우준 배우님이 종각 감독님과 함께한 영화도 좋아하지만 드라마들도 무척 좋아하는데 지금 방영하고 있는 정숙한 세일즈도 그렇고 그 전에 뭐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도 그렇고 39도 그렇고 약간 연우준 배우님이 등장하면은 주인공이 위로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다 놓이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저 사람이 등장해주면 저 사람의 슬픔은 누군가 꼭 치유해줄 거고 그 사람은 연우준 배우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연우준 배우님한테 계속 오게 되는 이유 혹시 아니면 연우준 배우님 선택하게 되신 건지도 좀 궁금해졌어요. 원래 위로를 잘 해주시는 분인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글쎄요, 이게 일단 그런 류의 작품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특히나 좀 그냥 나름의 이렇게 기분 좋음도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함께 받는 저도 묘한 지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무언가를 이제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멜로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또 그 나이 때 느껴지는 멜로의 어떤 감수성과 또 제 나름의 이제 앞으로 저도 나름의 사랑과 이별을 겪어오면서 느꼈던 제 마음의 깊이도 좀 깊어짐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 심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똑같은 뭐 멜로, 똑같이 뭔가 약간 좀 비슷한 류의 어떤 캐릭터들을 연기를 한다고 할지언정 조금 더 제가 그래도 잘은 아직 모르지만 좀 깊어지는 감정에 따라 항상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늘 진실되게 연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캐릭터를 최근에 일간에 좀 많이 맡았던 것 같은데 글쎄 앞으로는 조금 저도 이제 조금 이번 감독님의 작품도 함께 하고 또 여러 감독님들의 작품을 또 오늘 보고 나면서 느꼈던 거는 심은경 배우를 보고서 참 느꼈어요. 와 정말 다양한 색감을 다양한 어떤 그 감독님의 어떤 그런 재료 속으로 너무 잘 쓰이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정말 색다르게 너무너무 좋은 배우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저 또한 그런 배우가 늘 되고 싶고 앞으로 조금 더 기존에는 좀 뭐 이렇게 수채화 같은 느낌의 그런 이미지였다면 좀 감독님과의 또 작업을 통해서 강렬한 붓터치, 유화 같은 작품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욕심은 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연우진 배우랑 작업하면서 그런 아까 심은경 배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기분으로 이런 거를 요구하고 부탁해도 다 정말 열심히 해주네. 되게 그거를 되게 즐겁게 해주네. 하면서 자신의 발기된 그것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 그런 거를 카메라 위치를 민망한 데다가 이렇게 놓고 찍었던 것도 있는데 정말 뭐 너무 즐겁게 촬영해주고 이랬던 것들도 되게 즐거웠거든요. 나름의 그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잠잠 빼는 것만 하다가 그런데 관객과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연우준 배우님이 그렇게 안도를 주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되게 드문 매력을 가진 배우라고 아마 관객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등장하는 순간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수많은 변신을 하셔도 꼭 그런 위로를 주는 배우가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이랑도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신에 좀 한정해서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다거나 혹은 아니면 변신해 본 소감 같은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실은 부국제 때부터 계속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는 질문을 못 하고 있다가요. 그 김종관 감독님 질문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감독님이 한 분 등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 그걸 보자마자 이거 김종관 감독님이신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들어올 때 그 의상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많은 바에서 싱글몰트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옆에 있는 그 시인 연기자에게 끝까지 존댓말 쓰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김종국 감독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생각을 해보면 다 살아남는데 감독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진 배우님을 쫓아온 그 후배는 목을 이렇게 물어뜯겨서 영생을 얻고 그다음에 이렇게 때림을 당했지만 같이 쫓아온 그 불량배들은 다 이제 쓰러져 있고 춤추는 뭐 여배우도 있고 다 살아남았는데 감독님만 죽어서 왜 감독님을 죽이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중간에 잘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팔이 뜯어져 날아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살았을까요? 약간 그 의미 되겠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희생자가 영화 감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어쨌든 감독 중심의 프로젝트고 되게 유의적으로 사람이 죽고 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첫 번째 피해자가 영화 감독이 되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저는 싱글몰트 위스키도 좋아해서 염두진 배우한테도 알려주기도 하고 말을 존대를 항상 하고 말을 쉽게 못 놓고 중년 남자고 여러모로 좀 뭐 그렇게 좀 약간 놀림의 대상이나 이런 게 좀 되는 게 좀 영화적으로 좀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눈치챈 관객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 하셨던 장서원 배우님은 조금만 더 가까이에 나왔고 되게 오래간만에 또 김종국 감독님 작품 나와서 아마 감독님 작품 오래 봐오셨던 관객분들은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또 다른 관객분 질문 제일 앞쪽에. 안녕하세요. 그 영화 내용에서 그 심는 배우님이 그 피맛이 가을에 풍미가 좋다고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데 제가 각본집에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여름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이 여름으로 원래 쓰셨는데 왜 가을로 바꿨는지 궁금합니다. 그 특별한 이유라기보단 여름에 촬영하려고 하다가 가을에 촬영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대사를 약간 수정을 했어요. 네, 그치는 제가 잠깐 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심은경 배우가 하는 대사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때 NG를 내면 안 되는데 심은경 배우 컨텐츠에서 제가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심은경 배우가 이렇게 피를 한번 이렇게 머금고 뭔가를 하게 되면 분장 수정도 좀 오래 걸리고 하는데 저는 그 심은경 배우가 그 장면 연기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재미있고 엄청 낄낄대고 있어요. 진짜 그냥 거기 메이킹이 있으면 모르고 완전 그냥 포복절도하고 있으면 저는 앞에서 그래서 너무 웃어서 NG가 좀 많이 났다. 굉장히 배우님한테 미안했다. 메이킹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 벌써 사신 것 같긴 한데 더킬러스 각본집도 출간이 되었고 제가 오늘 그 SNS에서 본 걸로는 그 연희동에 있는 라이크 시네마에서 각본집 증정하는 회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10,000원이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예매하셔서 영화도 또 보시고 각본집도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본집 얘기도 감독님 조금 해주시죠.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네, 뭐 각본집은 내자고 해서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6개 사실 이제 앞으로도 추후에 공개가 되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 OTT를 염두에 두고 이제 했던 프로젝트라 그 약간 블랙미러처럼 6개 이제 시리즈로 됐다가 이제 피치 못하게 영화로 개봉을 하면서 이제 편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영화들 이제 향후에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전체적으로 좀 볼 수도 있고
그 사이 틈틈이 멋진 사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시면 여기 세 번째 줄 먼저 들고 뒤쪽으로 드릴게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연우승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운철이 초반에 흑백일 때 굉장히 이렇게 죽음의 상태의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협박과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이제 상황에 처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다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 하고요. 그리고 약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심은경 배우님 대사인데 운철을 보면서 정말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사람은 처음이다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왜 운철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생각을 자세히 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막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목이 변신이 주는 의미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지었을지언정 그래도 어떤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막 내가 엄청 도덕적인 실수라든가 뭔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가 실수한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다시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쾌감보다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 무언가의 어떤 잘못된 조그마한 실수로서 그냥 오히려 나를 쫓는 사람들 조금 더 나쁘게 그려지는 어떤 그런 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임했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변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죽였을 때 오히려 그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게끔 그래서 그런 변신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글쎄요 심은경 배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잘생긴 사람을 보면 이렇게 호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름 이렇게 선한 사람과 그냥 이렇게 아까 우리 또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편안한 사람의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웃긴 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GV 할 때 비슷한 그래서 왜 이 운철은 어떤 사람에서 저는 이제 약간 도덕적인 선악을 두지 않긴 했는데 아마 그 갱들도 서로 거기도 존대하거든요. 이렇게 밑에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되게 젠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등에 괜히 칼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너무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뭐 이게 장명하긴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은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되게 축약해서 짧게 이제 찍은 프로젝트여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특분을 할 만한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실컷 맞고 나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그 전성호 배우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무릎 꿇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약간 멍이나 이런 것만 터치를 했어요. 멍이나 이런 것만 터치를 했는데 이 소름 돋는 연우진 배우가 여기가 부어 있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눈을 못 떠져서 한쪽 눈만 이렇게 감겨 있는 거가 특분이 아니라 연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사실 되게 사실 이 작업자만 아는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도 진짜 약간 미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말씀에 덧붙이자면 좀 그렇던 것 같아요. 또 아까 자세하게 내용 얘기들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앞뒤 맥락보다는 이제 감독님이 방금 요구하신 대로 뭔가 보여지는 좀 그림이 독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감독님도 저한테 디렉션을 이제 글씨 말고도 이렇게 바에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어떤 한 장면은 눈을 좀 가늘고 그냥 길게 떠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제가 눈이 약간 동그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뭔가 얇고 길게 뜨면서 뭔가 탐닉하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오래 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디렉션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디렉션을 받아보면서 연기를 했던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제 되게 뒤에 이명세 감독님 와 계신데 제가 이명세 감독님 프로젝트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배우를
재밌고 신선했어요. 근데 눈이 부은 연기를 어떻게 하죠? 저희는 다 보면서 당연히 진짜로 맞았거나 그걸 알아주셨으면 그게 정말 특분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냥 배우 연기로 이렇게 눈 그거 한 거라서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두 번째 질문 중에 살리고 싶은 사람 처음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아마 연희준 배우님 말씀대로 너무 잘생겨서 살리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를 하실 때 갑자기 지난주에 봤던 유튜브가 떠올라가지고 오늘 가능한 한 잘생기셨다는 말씀을 많이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또 방금 했습니다. 네, 뒤쪽에 계셨던 관객분, 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감독님 지난번에 변신을 위한 아트나인 GV 때 뵈고 또 뵀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잘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다는 말씀도 자꾸 해주시고, 만약에 장편으로 넷플릭스 같은 데서 이렇게 투자해 주시면 이 얘기로 살아남은 두 뱀파이어가 된 분들과 다시 작업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연우진 배우님께는 심우영 배우님이 아트나인 GV 때 연우진 배우님하고 연기한 걸 엄청 칭찬하시면서 다음에 꼭 작품을 같이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작품들을 하시다 보면 몰랐다가 알게 되는 좋은 배우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의뢰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럼 배우님은 심우경 배우님의 어떤 면이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는지, 그리고 전성우 배우님하고 닮은 생김새, 그리고 목소리가 닮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전성우 배우님하고 연기 때 또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일단 뭐 전성 배우님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약간 더 테이블이란 영화로 이제 맺어진 인연이라서,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그렇게 나와서 서로 죽고 죽이는 걸로 또 나오면 좀 재미있겠다라는 또 그 생각이 들었고, 예. 넷플릭스 관계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청원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는 실제로 이 모티브의 장편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좀 재미있는, 예. 조금 요거랑은 또 결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런 좀 저는 뱀파이어라는 것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소재 같고, 영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전혀 다른 좀 재미있는 영화 만들고 싶었지만 좀 되게 여러 가지 레이어로 해서 깊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영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 나름의 호흡으로 뱀파이어 영화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기다려주시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연우진 배우님도 두 배우님과의 작업 어떠셨는지. 네, 일단 심은경 배우님은 제가 2016년도에 이제 궁합이라는 영화로 처음에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알고 지냈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었어요. 이제 심은경 배우는 또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면서 또 그간 많은 작품들을 해왔죠.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을 이제 저도 한 발짝 떨어진 어떤 입장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큰, 물론 그때도 너무너무 큰 배우였지만 지금은 정말 뭐랄까 너무 독보적인 이런 배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심은경 배우 같은 경우는 우리 김종관 감독님 말고도 다른 감독님들과의 작품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다 나왔었잖아요. 와, 이렇게 한 배우가 이렇게 여러 변신을 한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잘 쓰여지는 배우구나, 정말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성적인 어떤 배우의 틀과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변신이 굉장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많은 대화를 못 나눠봤지만 그런 도전에 굉장히 목말라 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만큼이나 굉장히 영화적인 조예와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이런 깊이감이 굉장히 있는 배우입니다. 아마 책도 굉장히 제가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예술적인 어떤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가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또 그런 독창적인 색깔들을 항상 변신해 올 수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변신한 그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그 배우의 앞으로도 어떤 연기 생활과 이런 예술적인 어떤 생활들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것 같은 정말 독보적인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성우 배우도 마찬가지. 우리 더 테이블 할 때 제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연극 무대를 처음 봤었어요. 감독님이랑 그때 같이 봤던 것 같은데 그 연극 무대에서도 그 연기를 하는 게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그 또렷또렷한 뭔가 이렇게 청아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뭔가 순수하고 맑은 그런 느낌이었던 그런 첫인상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 작품은 같이 안 할지언정 이렇게 만나게 될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그 초심을 잘 아직도 지켜오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농담삼아 뭐 이렇게 속편 얘기도 하셨는데 아마 그때는 뭐 전성우 배우가 온전히 그걸 이끌어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훌륭한 배우로 성장을 해서 저도 항상 응원하는 배우고 그래서 목소리는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성우 배우가 저보다 훨씬 더 목소리가 뭔가 이렇게 더 좀 로맨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두 분 다 항상 저도 응원하고 지켜보고 싶은 배우입니다. 김종환 배우님이라고 했네요. 김종환 감독의 작품을 여러 편 보신 관객분들은 막 그런 생각 저랑 비슷하게 하실 것 같은데 늘 작품에 등장하는 남자 배우분들이 김종환 감독님 실제처럼 입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는 저 의상이 감독님 의상을 배우님들이 그대로 입으신 건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번에 딱 연호진 배우님 딱 등장하는 순간에 종관 감독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의상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그 전에는 조금 이제 억울한 게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예산 영화를 마찬 많이 하잖아요. 뭐 따로 의상 감독이 없을 때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제 옷을 입혀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처음에 의상을 고르다가 그냥 뭔가 의상 실장님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입혀 주신 건데 뭔가 약간 제가 입었던 옷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좀 해 주셨던 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처음에 의상 실장님께서 되게 새로운 어떤 느낌의 옷들을 이렇게 조금은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약간 다시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브라운 계열과 뭔가 이렇게 김종관스러운 느낌으로 가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유독 근데 이번에는 바지 핏에 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헐렁한 느낌의 항상 좀 이렇게 큰 옷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그거는 되게 중요한 씬 때문에 바지 핏은 헐렁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감독님 의상을 이렇게 항상 직접 그다음에 그 아까 또 질문해 주셨다시피 어쨌든 그 캐릭터의 감독님의 어떤 자의식이 살짝 조금씩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이제 감독님 의상을 제가 직접 입기도 했고 그 전작들에서 그 저도 이제 진짜 10수년 전에는 감독님스럽게 입었던 적이 있었어요. 10수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아직도 못 버려요. 혹시라도 감독님이 또 이렇게 뭔가 작업을 제안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 정말 다 버려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그 옷은 이제 가끔 못 버리는 옷이 집에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한 10수년 후에 이렇게 입게 되네요. 근데 그 10수년 전이라면 약간 운명적인 그 옷이 이 만남을 예고했던 거이기도 하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네, 이쪽에 중간쯤에 손 들어주신 관객분 드릴게요. 앞쪽에 먼저 주시고요. 뒤쪽에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연우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막 그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막 많이 들어온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뭐 액션이나 이번 영화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그래도 좀 몸쓰는 그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혹시 액션이나 느와르, 스릴러 이런 것도 도전해 보실 생각 있으실까요? 네, 너무 물론입니다, 진짜로. 항상 또 그렇게 이렇게 쓰여질 걸 대비해서 항상 몸도 잘 단련해 놓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는 게 이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체력이 곧 연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떻게 또 액션이나 어떤 그런 장르물에서 쓰여질 걸 대비해서 이렇게 물론 운동도 하고 항상 이렇게 지내왔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체력이 좋아지더라고. 자연스럽게 체력이 좋아지고 하니까. 근데 체력이 곧 연기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들어서 너무너무 실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앞으로의 이제 또 그를 좀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또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 연우진이 액션 영화에 어울리는 배우다, 이런 장르 영화에 어울리는 배우다, 이걸 좀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저랑 조금 친한 감독님들이 있는데 다 장르 영화 감독님들이거든요. 저만 요 계열의 걸 하고, 그래서 약간 그 감독님들도 눈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액션을 진짜 잘 찍어요. 깜짝 놀라고, 그 액션 팀들도 정말 다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몸을 저렇게 잘 쓰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리드하고 NG도 없고. 뭐 멜로를 많이 했지만 멜로도 액션이에요, 여러분. 진짜 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멜로에도 서스펜스가 있다. 그리고 진짜 그 위로가 되는 역할을 하실 때도 늘 다른 몸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금 방영되는 드라마에서도 계속 액션이 있잖아요. 형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너무 다양한 결을 가지고 계시니까 김시훈 감독님, 이경미 감독님, 이혜영 감독님 꼭 캐스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키스 장인도 액션의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 뒤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만 감독님과 이제 연우진 배우님의 되게 빅팬인데요. 이렇게 전혀 그동안 뵀던 스타일과는 다른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두 분께 각각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 김종관 감독님께는 이제 영화 곳곳에 감독님의 취향이나 어떠한 자아가 묻어나잖아요. 언젠가는 직접 나오실 생각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뭔가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이나 다른 감독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감독님도 스크린에서 뵐 수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쭤보고, 연우진 배우님께는 제가 그동안 되게 찻잎 같은 배우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뭔가 술 같은 면도 있으시구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한 씬이 그 피를 마시는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피 맛이 어떠셨는지 조심스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되게 질문 홍수네요. 저희 영화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그 관객분들이 항상 되게 샤이하셔가지고 반응을 알기도 힘들고, 그 질문도 보통 많이 없으시고 하는데, 오늘은 아주 딴 분들이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연기는 뭐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연기자들의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연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연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을. 그래서 아주 스펙트럼이 좁은 연기자? 저는 많이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냥 저라는 사람을 연기하면은 좀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이제 연기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많은 선택권을 주거든요. 감독한테. 그 사람의 뉘앙스 안에서 여러 스펙트럼의 뭔가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초이스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면의 연기자가 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컨트롤이 훌륭하신 감독님과 함께 한다면 저로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명세 감독님이 캐스팅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하죠.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연우진 배우님 답변도 듣겠습니다. 그 피맛은 굉장히 달았다. 뭐랄까 생각보다 좀 많이 달고 끈적였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걸 딱 먹음으로 인해서 사실 뭔가 이렇게 드라마의 포인트, 그 영화의
뭔가 확 포인트 그 장면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과한 제가 표정을 이렇게 쓰는 스타일의 그런 그거는 아니었고 이 영화에서도 그걸 좀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만큼은 살짝 조금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더 액팅이 과해도 되겠다, 좀 뭔가 액티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그 순간을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클로즈업 하잖아요. 카메라가 진짜 섹시하잖아요. 그때 동공이랄까 이런 것들이 못 뺐던 모습이어서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을 눈동자 했어요. 클로즈업을 말한 거죠? 네 맞아요. 너무 그 비밀이 있었나요 감독님? 찍을 때? 아니야. 그때 디렉션은 어떤 거였어요? 연우진 배우님께. 눈을 크게 떠라. 뭐 어떤 거였지? 뭐 근데 그런 거는 이게 막 그 클로즈업 이런 거는 아주 이제 기술적이고 이미지적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디렉팅 방식이 심은경 배우를 할 때랑 연우진 배우를 할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은경 배우는 뭔가가 그냥 약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의 어떤 커트들이 많았고 약간 연우진 배우는 정교한 리액션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그 딱 콘티의 리듬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면서 했었고, 근데 이제 틈틈이 또 이제 곳에 이제 자기 것을 이제 할 수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연우진 배우님께서 그 극장을 스크린으로 못 보셨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시면 또 깜짝 놀라는 본인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저 뒤쪽에. 저는 연우진 배우님의 찐팬이자 김정관 감독님의 작품을 즐겨보는 영화 음향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실 두 분의 실물을 처음 접해서 지금 너무 떨리는데 궁금했던 거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케이션을 칵테일 바로 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칵테일 바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음악의 사용과 관련한 영화의 내러티브를 끌고 가기 위함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인간의 피를 마신 후 강해진다는 것을 성욕과 연결지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정유서 배우님의 극중 역할이 운철을 자극하기 위함인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사이렌 소리나 풀리 디자인을 신경 쓴 게 많이 돋보였는데 궁금한 장면이 하나 있다면 정유서 배우님이 화장실을 간다고 말을 하고 프레임에서 완전히 아웃되지만 걸어가는 구두 소리와 화장실 문을 열고 닫는 효과음이 꽤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감독님의 연출 의도가 담겨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무대 자체가 오늘 약간 국정감사 같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노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묵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렇게 짐을 3개. 칵테일 바. 네. 칵테일 바는 네. 처음부터 어쨌든 약간 그 공간에 좀 재미 있을 것 같다라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커피 좋아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위스키도 좋아하고 바라는 공간을 좀 사용해서 좀 스타일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 어쨌든 에드워드 호퍼의 이제 바에서도 이제 모티브를 얻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스타일리시하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이제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장르 영화고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오픈 세트예요. 실제 바인데 원래는 이제 세트 디자인을 세트로 하면은 더 다양한 프레임으로 좀 역동적인 장면을 좀 찍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좀 어울리는 바 공간을 찾다가 신사동에 오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약간 붉은색 커튼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뱀파이어 영화 하면은 어쨌든 그런 좀 섹슈얼한 그런 컨셉들이 있고 그거를 좀 유머러스하게 써보고 싶었어요. 그걸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좀 유머러스하게 놀고 좀 유희적인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어떤 영화 관련한 어떤 믹싱실에 일하게 되시면 거기 한번 알려주시면 연우진 배우랑 작업할 때 제가 고려를 음향에 대한 것도 사실은 디자인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그 테크니컬한 재미가 있어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정희서 배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좀 음향 디자인 같은 거에서 이게 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제가 이 영화에 좀 또 모티브가 됐던 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 중에 뭐 한 중고등학교 때 되게 즐겁게 봤던 영화들이 있어요. 막 옛날 막 조단테가 뭐 했던 그렘린이나 뭐 다크맨, 뭐 또 옛날 스즈키 세이준이라는 일본 그 영화, 뭐 이런 좀 과장된 음악과 화면과 색채와 이런 것들을 쓰고, 그런 것들에서 음악이랑 또 약간 과장된 음악이랑 연결돼 가지고 좀 그런 좀 클래식한 뭐 한 7, 80년대에 제가 생각하는 영화제 향수구에서 이제 가져온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이거 덧붙이자면, 처음에 이제 어쨌든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짧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다 보면은 이렇게 빨리 감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에서 한 3일 정도 3회차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남해하고 나머지 2회야.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가 배우들이 빨리 그 현장의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게끔 저한테 방금 말씀하신 그 음악을 들려줬어요. 비슷한 음악을, 이런 식의 음악을 집어들 거라는 식으로, 뭐 다른 어떤 그런 서사적인 디렉션이 아니라 음악을 들려주더라고요. 이런 식의 음악과 이런 스타일의 어떤 음악과 음향이 들어간 그 거다. 음악은 사실은 또 심은경 배우가 자기가 이제 그 캐릭터 접근을 하면서 듣던 음악인데 그걸 들려줬는데, 아 이게 재밌겠다, 또 그래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행히 음원이었고, 그래서 그걸 사용을 했죠. 네, 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실물 처음 보셨는데 너무 두 분 다 잘생기셨죠. 네. 꼭 작업하셔서 영화 하실 때 두 분 만나서 즐겁게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시간이 1시간이 훌쩍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못하고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실까요?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기회를 잡으신 고객분. 네, 지금 질문 계속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넷플릭스에 어필하신다는 심정으로 한번 그 변신 2가 나온다면은 문철이 이제 약간 선한 느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문철이 이제 능력을 얻었으니까 뭔가 슈퍼맨처럼 뭔가 히어로로 활동할지, 어떤 스토리로 한번 문철이 살아갈 것 같은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연우진 배우님 먼저 듣고 감독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를 배우로서 참여를 해야지, 글쎄요, 어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한 적 없지만, 저는 그러니까 뱀파이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저는 사실 평상시에 꿈을 굉장히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꾸는데 한 2년 전, 3년 전쯤인가 정말 너무너무 인상적인 꿈을 꾼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뭔가 뱀파이어, 약간 좀비 비슷한 어떤 그런 꿈인데, 약간 지금 감독님이 지금 우리 연출하신 변신과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단편적인 영화의 어떤 장면이라기보다는 뭔가 시리즈물로 이렇게 이어나가면 좋은 뭔가 이렇게 아빠와 아들 이야기인데, 늙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아빠 나이를 넘어선 또 이게 너무 많은 영화인들이 있어서 카피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기획과 어떤 제작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면 좀 그런 아이디어와 더불어서 뭔가 감독님의 색깔과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신 2요? 변신 2. 저는 약간 요거의 모티브가 됐던 그 시나리오는 제가 이제 약간 구상했던, 다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주보다는 그러니까 뱀파이어에 물렸는데 뱀파이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코미디를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두 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다 너무 흥미로워서 언제가 되었건 좀 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더킬러스의 변신팀과 함께 1시간 가까이 저희가 엠무시네마에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2024년 10월 31일이 10월의 마지막 날 밤이거든요. 이제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또 엠무시네마에서 또 다른 극장들에서 좋은 작품들 많이 만나시면서 좋은 영화의 한 해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의 끝인사 청해 들으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벌써 10월 31일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피의 숙성감, 피를 맛있게 먹기에 이제 계절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계절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변신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찍으면서 그러니까 뭐 저한테 또 익숙한 것들을 또 끌고 오지만 또 제가 가장 편하고 사랑하는 배우를 또 가져와서 또 전혀 또 다른 새로운 작업들을 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뭐 이 장르적인 걸 새로 해봐서가 아니라 또 제가 앞으로 창작해서 또 이제 새로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과정들을 했고 또 4명의 또 좋은 감독님들과 또 더불어 이제 사실 앞으로 그 오픈데이에서 6개의 작품을 같이 하면서 또 이 더 킬러스라는 또 작업을 하면서 또 개봉을 하면서 또 많은 즐거움을 맛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은 일정들도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또 영화를 응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금 나와 있는 영화들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 질문 너무 성의 없이 대답한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런 그 영생을 꿈꾸는 어떤 사람들과 그거를 영생을 항상 그 생각하는 다양한 어떤 집단들의 이야기를 한번 꿈에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뱀파이어와 뭐 엮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아직 영화를 극장에서는 못 봤는데요. 저도 이제 극장에서 한번 이거는 정말 시네마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에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꼭 이 영화를 온전히 즐겨보겠습니다. 그때 혹시 이렇게 우연히 뵙게 되면은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만 돌파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 더 킬러스에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 말부터 본격적인 멜로 라인이 시작될 것 같은 정숙한 스테이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님의 사인회를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은 사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